제가 예전 영상에서 초보 창업자도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창업 방법으로 양도양수 창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영상을 보고 과장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절대가 어디냐면서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닌데 저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업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수한 매장을 열고 나서 2억 날리고 망했거든요. 지금은 이거 알고 나서 오픈한 매장은 2억 넘게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저는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저처럼 직장인인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양도양수 창업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냥 통계만 봐도 나와요. 여기서부터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통계를 뚫고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신규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부터 꼬인다고 생각해요.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내일이 되면 객관적인 눈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신규 창업은 내가 경험을 쌓고 실패의 두려움도 알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눈을 장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고 내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오늘 영상 보시면 양도양수 창업이라는 게 왜 초보자에게 안전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텐데요. 큰 줄기는 매출, 지출 내역을 다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안전하냐면 이건 이런 간단한 수식에서부터 우리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매출, 지출을 매도자로부터 받는 자료라는 건데요. 매도자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죠. 반대로 매출, 지출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망할 수가 없죠. 양도자로부터 제공받은 그 자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참고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게를 오토로 돌리면서 월급을 2번 받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세요. 오늘은 창업 방법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 뭘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매출. 사실 매도인이 제시하는 포스기에서 확인되는 매출이나 장부, 엑셀 자료는 모두 사적 문서죠. 얼마든지 나쁜 마음만 먹었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조작을 하거나 또 누락도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법적인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런데 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뭐냐면 해당 사업장이 국가에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의 세금을 내겠다라고 신고하는 매출의 법적 기록입니다. 일단 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게 공적 문서다 보니까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 세금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엄청 세요. 저는 3개월에 부가세만 1,000만 원 넘게 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당연히 매출이 높을수록 많이 나오겠죠. 그럼 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큰 세금을 낮추려고 하면 매출을 100원이라도 적게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증명원에 올린 매출은 적어도 그 정도 매출은 실제로 벌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매장의 최소한의 객관적인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매도인이 보여주는 지출 내역서 역시 주장일 뿐입니다. 매도인의 주장이죠. 그래서 사업용 주거래 통장 내역을 직접 보고 매도인의 주장이 맞는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통장 내역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지출 중에 월세, 인건비, 이런 큰 지출은 매도인이 말해준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라든지 갑자기 터져가지고 장비를 수리해야 됐을 때 그런 수리비, 이런 비정기적인 또 세금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숨겨진 비용이나 잊어버린 비용, 이런 것들은 매도인 입장에서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알더라도 누락을 의도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주거래 통장 내역은 돈이 실제로 오고 간 모든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 먹고 사기칠 거 아니었으면 웬만하면 사업자 카드나 사업자 통장을 통해 지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통장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함으로써 매도인조차 잊고 있던 비용까지 모두 파악해서 실질적인 총 지출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게 되는 셈이에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먼저 매출에 있어서는 허위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매출을 부풀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900만 원 매출이었으면 1000만 원 매출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키 179cm면 180cm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의도적인 거짓 정보나 또 허위 정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과세표준증명원에 이제 기록된 매출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것보다 높게 주장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또 면밀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단 기준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은 매출과 반대로 지출은 축소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높아 보이니까요. 매도인의 이런 의도적인 지출 누락이나 혹은 뭐 정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지출의 누락을 피하는 원리는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통장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매월 반복되는 고정비뿐만 아니라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정기적인 비용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 평균 월 지출액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망할 수 있을까요? 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매도자 말만 믿고 했다가 2억을 날린 매장이 있어요. 당시에 매도자가 매출은 포스기를 통해서 보여줬었고요. 매출이 한 평균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도 매장을 이미 한 개 해봤었던 경험이 있어서 과세표준증명원을 떼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좀 터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출이 3천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추가로 요청을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인수하려던 매장이 운동 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등록하실 때마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현금 매출도 꽤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 입장에선 현금 매출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아니니까 그 계약서야 솔직히 그럴 리 없겠지만 나쁜 마음 먹으면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 권리금 협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권리금을 이제 깎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왜 2억을 날렸을까요? 문제는 지출 확인이었습니다. 매출이 1억이라도 지출이 1억이면 버는 게 없죠. 사실 그래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지출 확인입니다. 매도자가 저한테 엑셀 파일을 지출을 정리해서 보여줬었어요. 나가는 지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월세, 인건비, 관리비 이런 걸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꽤나 디테일하고 믿을 수 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 내역을 보고 제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산정한다고 변동비 같은 거는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계산을 해봤었겠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게는 프로토 운영을 통해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니 저한테는 4,500만 원 정도 남겠더라고요. 진짜 며칠 동안 고심해서 분석하고 결국은 매장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상 오픈하고 문제가 터진 건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한두 달은 실제로 장사도 잘 되고 매출이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당시에 매도자로부터 제공받았던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나가는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 그리고 매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소소한 비품들도 이제 매달 30-4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매도자는 이런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하지 않았었고 미처 저도 체크를 못했던 겁니다. 제가 통장 내역을 보고 직접 나가는 비용을 봤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양도양수할 당시에 일부러 인건비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결국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매장이 실제로는 2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한 매장이었고요. 원래 있던 직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전 사장이 갑자기 몇 분을 좀 정리를 했었고 원래 지금 이 정도 인원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은 거죠. 제가 만약에 통장 내역을 1년치 정도 길게 요청을 해서 확인했었다면 이것도 쉽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겠죠. 결국 저는 바보처럼 적자가 나는 매장을 권리금까지 들여서 인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는 권리금도 못 받고 영업적자도 있었기 때문에 2억 넘게 날리면서 망했던 쓰라린 그런 기억이 된 매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매장을 인수할 때는 과세표준증명원 그리고 통장 내역까지도 요청을 하고 직접 다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인수한 매장은 한 달에 800만 원씩 수익이 나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잘 확인해도 적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 가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탈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출 신고를 줄이는 축소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원래 이게 진짜 알짜 매장이었는데 과세표준증명원만 보고 분석을 하다가 오히려 알짜 매장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출도 사실 개인 돈과 사업용 자금을 혼용해서 쓰는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통장 내역만으로 이게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장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1년이 걸리더라도 마음에 들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매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단 하고 싶은 거보다 되는 걸로 돈을 벌면서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매장이 나올 때까지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망하지 않는 창업 방법에 더불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매장을 운영했던 그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영상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즘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급여도 부족하고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내 가게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운이 좋게 저는 먼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좋은 영상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